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01% 수익률과 1억 7,2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38% 수익률과 81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3% 수익률과 300만 원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총 2억 3천만 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소화했는데요. 무려 50bp, 그러니까 B컷 금리 인하를 소화하면서도 다행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목요일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주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잘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골디락스, 연착륙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가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안 좋게 내놓으면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페덱스는 정말 다양한 물품의 세계 물류업체죠. 그러니까 세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페덱스 실적이 크게 둔화를 보였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단 2주 연속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고 이제 S&P 500 신고가 경신과 함께 탐욕 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이번 주를 시작하게 되는 미국 증시입니다. 자, 저는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2023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올해 2024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는 뷰를 일관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체 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7월부터 시작된 매우 강한 저항선이 있었죠? 여기를 8월, 그때 저항에 부딪혀 돌파를 실패했고 이번에 겨우 다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매우 강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매우 강한 지지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이 강한 저항선이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될지를 지켜보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봐도 뷰는 비슷합니다. 7월부터 시작된 삼각수렴, 이 상단 저항선을 뚫어주었죠? 여기를 이제 지지해주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우와 S&P 500에 이어 나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하는지가 중요한 자리죠. 또한 지난주에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사실, 이거 모두 알고 계시죠?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1년 뒤 100%의 확률로 20번의 사례 중 20번 모두 상승했다 라는 데이터를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렸습니다. 이를 그래프가 아닌 수익률 데이터로 살펴보면 1년 뒤 20번 모두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년 9월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위기를 감지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인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의 스트레스 레벨이 7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급등하지 않고 있기에 일단 지금 당장 어떤 위기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EPS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빅테크의 향후 미래 이익 전망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급격히 상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빅테크의 EPS가 갑자기 상향될 때 주가 역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월가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죠. 즉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모든 데이터들이 쌍바닥을 찍고 반등 중에 있다 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EPS 상향과 관련해서 우리는 2022년과 2023년 EPS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S&P 500 EPS는 잠깐 감소하며 웅덩이를 만들어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반등하면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낙관론자, 긍정론자들은 이미 2022년, 2023년에 경기 둔화가 이미 조용히 지나갔다 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중기적으로 나스닥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조정장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 주었죠. 여기에 RSI 역시 현재 과매수가 아직 아닙니다. 보통 주봉 RSI가 70 위에서 과매수, 탐욕, 포모, 과열을 모두 보여줄 때 증시의 조정이 나락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올해 7월 주봉 RSI가 70 위 과매수에 진입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다시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올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주봉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신고가 저항선을 뚫고 두 달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 주었는데요. S&P 500 주봉 RSI 역시 7월 과열 구간에서
조정을 만난 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과매수, 극심한 탐욕 구간, 과열까지는 아직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자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8월 급락을 보이면서 5만 달러대로 내려가고 7천만 원대로 내려갔을 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럴 때 더 웅줍할 거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때 저 역시 멤버십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공유를 드렸지만 저점에서 몇백만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 지금 그대로 더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 최악의 달로 불리는 9월에 비트코인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9월에 좀 더 매수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번 9월은 예상과 다르게 현재까지 역대 최고 9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최악의 달 9월에 이때 상승했다면 비트코인은 4분기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놀랍게도 최악의 달 9월에 상승했을 때 마지막 4분기는 더 강한 상승이 시작되었다 라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4분기 상승을 외쳐서 사실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 관점, 정치적인 관점, 증가하는 화폐에 대한 해지라는 관점, 이 부분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뷰를 가지고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죠. 다만 제가 현재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려도 100% 연말에 오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더욱 예측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던 해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역대 대선 주가 추이를 살펴보나 최근 10번의 대선 주가 추이를 살펴보나 최근 5번의 대선 주가 추이를 살펴보나 모두 공통적으로 10월이 찐 바닥이었다 라는 찝찝한 계절성 그래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대선 불확실성이나 경기 침체 우려로 10월에 한 번 더 웅덩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대비를 해두고 오질 구간에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면 계좌가 상승하니까 좋고 떨어지면 웅줍해서 투자금을 더 늘릴 수 있으니 좋은 이러나 저러나 좋은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 꼭 살펴봐야 할 지표 및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서비스업 PMI를 살펴봐야 하고 내일은 주택가격지수, 수요일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목요일엔 고용지표와 반도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파월 연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연준이 2% 목표로 두는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이 부분들을 모두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공유 드릴 테니 여러분은 제 10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도 지키면서 조금씩 돈이 더 불어나는 투자를 지속하시면 됩니다. 이번 7월 웅덩이 하락 때도 비관론자들이 나타났고 이번 8월 웅덩이 또 하락 때도 비관론자들이 또 나타났죠. 결국 또 떨어진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 다우와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상향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최대한 계속 오래 보유하면서 웅덩이에서 투자금을 더 늘려나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두 보여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뱉을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고 이를 보여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정말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소중한 돈으로 실천하면서 모두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2030년에 제 금융자산이 10억을 못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2030년 금융자산 20억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5억의 금융자산을 보시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21년 영상을 보시면 전 1억을 가지고 10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금융자산을 달성했죠. 누구나 가능하지만 4년 동안 계속 투자금을 더 늘리고 4년 동안 오름과 내림, 상승과 하락, 조정장과 하락장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꼭 끈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자산을 절대 팔지 않고 보유하는 끈기 말이죠. 제가 진짜 그 누구보다 오래 보유할 테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끝까지 보유해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